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빛과 재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빛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웠었습니다. 빛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에 Shift A 눌러서 라이트, 포인트, 선, 스팟, 그 다음에 아레아가 있었죠. 이번에는 그래서 재질에 대해서 텍스처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Shift A를 눌러서 UV 스페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관련해서는 이 부분, 여기 쉐이딩 누르면은 이와 같은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처 관련한 다양한 값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쉐이드 스무스를 걸어서 좀 매끄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재질을 입히는 방법은 여기에 머티리얼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서 New를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쉐이딩에 New를 눌러주면 동일하게 머티리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값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메탈릭은 말 그대로 쇠를 표현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페큘러는 반사광입니다. 이 물체에 빛이 도달했을 때 얼마나 반사할 건지를 조정하는 값이고요. 러프니스는 거칠기입니다. 이 값을 통해서 이 오브젝트의 표면을 매끄럽게 또는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이제 빛이 비치지 않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차이를 위해서 색깔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러프니스 값을 낮추면은 이와 같이 반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진 거죠. 러프니스 값을 올려주면은 점점 반사되는 이 값들이 불투명해지면서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값을 최대로 올리면은 아예 반사가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반사광입니다. 스페큘러 값을 최대로 낮추면은 반사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재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최대로 올려주면은 저런 반사광이 최대로 생기게 되는 거죠. 더 선명하게 빛들이 더 반사가 돼서 이와 같은 재질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메탈릭은 보시면 최대로 올려주면 약간의 반짝이면서 약간의 불투명도를 좀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반대로 하면은 메탈과는 거리가 먼 약간 플라스틱처럼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쇠공으로 만약 표현하고 싶다 한다면 메탈릭을 최대한 올려주고 러프니스 값을 좀 낮춰주고 스페큘러를 올려주면은 반짝이는 쇠공이 쇠공의 재질을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뭔가 빛이 반사되지 않는 투박한 플라스틱 재질처럼 표현하겠다 한다면 메탈릭을 좀 낮춰주고 러프니스 값을 올려줘서 약간의 고무공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옵션 값들을 건드려서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아예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와서 입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큐브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스 폴리헤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텍스처스에서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완벽한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눌러보시면은 사이즈 제한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노멀 맵이나 러프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사이즈 제한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폴리헤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이즈 제한 없이 고화질로 4K, 8K, 그 다음에 2K 원하는 사이즈로 알베도와 그 다음에 노멀 러프니스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다운로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 모양을 눌러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이 다 되면 이렇게 압축 파일로 생성이 되고요. 압축을 풀어주면은 블렌더 하나와 이 안에 텍스처 4개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이미지 텍스처와 그 다음에 노멀,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적용을 해서 이 값들의 이 텍스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쉐이딩으로 넘어가서 New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본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전부 다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먼저 기본 이미지 먼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hift A 누르면 동일하게 이제 이 노드 하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렌더에서는요. 프로그램마다 약간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Shift A 눌러서 불러와 줄 건 이미지 텍스처입니다. 그대로 검색을 해주면 이와 같이 검색이 되고 생성이 됩니다. 일단 먼저 기본 텍스처 먼저 적용을 해줘야겠죠. 베이스 먼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받은 곳에서 베이스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주고요. 그래서 그대로 컬러 노란색 이 색깔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엔 노멀을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 서치, 동일하게 이미지 텍스처 오픈 눌러서 폴더에 들어가서 노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눌러보면 여기 NOR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노멀입니다. 노멀을 불러와 줍니다. 노멀은 그대로 여기서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노멀은 여기 노멀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대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Shift A 눌러서 노멀 맵이란 거를 중간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컬러에 노란색 연결해주고 노멀에 보라색과 보라색끼리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노멀을 만들고 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빛을 좀 세게 해주고요.
자, 보시면 노말을 좀 연결을 해제 해 보겠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그대로 연결된 부분에서 쭉 끌면은 이와 같이 이제 분리가 되고요. 여기서 손을 놓아주면 분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 노말 맵을 적용하기 전에는 그대로 벽돌 텍스처는 들어갔지만 벽돌의 질감 표현이 안 됩니다. 이 벽돌의 높낮이가 하나도 표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죠. 보시면 굉장히 매끈하게 그냥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높낮이가 느껴지지 않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노멀 맵을 연결을 해주면요.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높낮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쪽 부분 이거를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노멀 맵을 적용을 했을 때고요. 다음에 노멀 맵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죠. 자,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높낮이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표현되는 정도가 다르죠. 이 부분에 이곳과 이곳을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도 조금 더 디테일한 벽돌의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그냥 매끈한 벽돌에서 조금 더 텍스처감이, 질감이 살아있는 이런 벽돌로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노멀 맵이 하는 역할이고요. 노멀은 텍스처가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빛을 이용해서 이 노멀 맵 텍스처를 이용해서 그 높낮이를 만들어주고 울퉁불퉁함을 표현해주는 게 이 노멀 맵의 기능입니다. 다음 하나가 더 있었죠. 동일하게 Shift A 서치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 불러와 주고요. 다음에 이번엔 러프니스 텍스처에서 여기 보면 러프라고 써있죠. 러프니스 값을 불러와 줍니다. 러프니스 값은 여기에 러프니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색깔을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러프니스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칠기입니다. 이 러프니스가 없으면은 지금 보시면 벽돌이 벽돌치고는 많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러프니스 값을 연결해주면 실제 벽돌처럼 빛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이렇게 매끈한 실제 벽돌과 같은 질감을 표현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를 적용하기 전에 질감과 그다음에 러프니스를 연결한 이후에 이 질감의 명확한 차이가 두 개를 옆에 놓고 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 명확하게 차이가 보이죠? 실제 벽돌치고 너무 밝게 표현된 이 부분들을 실제 벽돌처럼 어느 정도 빛을 흡수하는 그러한 질감으로 표현을 해준 바로 이 값이 러프니스입니다. 그래서 거칠기를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준 거죠. 실제 벽돌과 같은 거칠기 이 표면을 러프니스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질감을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텍스처를 적용해줘도 되지만 기본적인 텍스처뿐만 아니라 이 러프니스와 노말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생김새를 보여드리면요. 먼저 이게 기본 텍스처. 기본 베이스 텍스처는 기본적으로 알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 러프니스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말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한눈에 봐도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높낮이가 빛의 차이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움푹 들어가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게 확실히 이 사진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말을 적용했을 때 이와 같은 움푹 파이고 균열, 높낮이 이것들이 다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 울퉁불퉁함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노말 맵이 없었다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컬핑을 좀 켜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리메쉬를 좀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야 됐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벽돌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야 됐던 겁니다. 벽돌의 균열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됐었지만 그렇죠? 이와 같이 하지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노멀 맵을 적용해 주면은 기본적인 오브젝트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점. 그래서 적절한 텍스처를 적용해 주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텍스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도 폴리에본에 들어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돌이 가장 눈에 많이 띄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나무를 만들 때 이와 같은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나무 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텍스처들은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 때 표현하기에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드에도 이제 바닥재, 그 다음에 실제 나무와 같은 재질, 패브릭이라 해서 이제 청바지나 이러한 패턴이 있는 이러한 텍스처들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죽도
들어가져 있고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면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되고, 노말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름 부분에만 깊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러프니스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매끈한 이 바닥재로 약간의 전시장의 벽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볼 건 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툭 튀어나온 이 부분 만들어주고, 여기에 아까 아까 그 다운받았던 요 바닥재들을 이 부분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액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같은 장소를 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닥을 깔아줍니다. 바닥은 플레인으로 깔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벽은 큐브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고, 편집을 통해서 좀 얄쌍하고 바닥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S 눌러서 X 옆으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SZ 눌러서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벽면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좀 디테일을 주겠습니다. 컨트롤 R로 탭 눌러서 컨트롤 R 아래 부분에 살짝 턱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잡아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아주 약간의 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자를 만들어 줘야겠죠. 액자는 큐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Shift A 메쉬의 큐브.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좀 맞춰주고, 탭 눌러서 그냥 사이즈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Y S Y 눌러서 실제 액자처럼 얇게 만들어 주고요. 다음 SZ로 액자처럼 좀 길게 만들어졌죠? Y를 좀 더 가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사진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탭 눌러서 페이스 모드 맨 앞에 페이스 눌러주고, 익스트루드 S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스케일 줄여줍니다. 적절한 사이즈를 맞춰 주시고요. 자, 다 맞췄으면은 여기에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사진이 이 안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엑스레이 켜주고 살짝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에 나무 틀 액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위해서 베벨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베벨 요 부분에 경계를 조금 매끄럽게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이 사는 액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베벨 넣어주고 플러스에서 한 3단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매끄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들어갈 건데 일단 요거를 이 액자에는 사진이 들어가겠죠. 그러기 위해서 탭을 눌러서 페이스 모드에서 요 부분 가장 앞부분을 분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텍스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은 텍스처가 다르게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이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세퍼레이트 그 다음에 섹션 세퍼레이트 그 다음에 셀렉션 그러면은 네, 분리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사진을 넣으면 되고요. 이 부분은 액자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재 먼저 차례차례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재는 아까 다운받았던 것들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쉐이딩 넘어가서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New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A, 서치,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처. 자, 저희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보시면 이번에도 3개를 사용할 겁니다. 러프니스, 노멀, 베이스.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2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3개. 그래서 맨 처음에 베이스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그 다음은 러프니스. 그 다음은 노멀. 자, 가져왔으면 하나씩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잘 들어와졌죠. 다음에 이 반사광, 거칠기를 적용해 줄 러프니스 값 알파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멀 맵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 줘야 됐죠. 노멀 맵 컬러 노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나무 질감이 잘 바닥이 표현이 됐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텍스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텍스처 그대로 들어가지게 됐어요. 이 플레인 하나에 이 텍스처 사진 그대로 들어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바닥치고 너무 영역이 커요. 실제 바닥치고 지금 이 나무들이 너무 크죠.
조금 더 촘촘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능들을 하나씩 이 노드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일단 먼저 Shift A 눌러서 이번에 매핑이라는 노드를 추가해 줄 겁니다. 이 매핑이라는 노드의 기능은 보시면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처의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로테이션이란다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텍스처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대각선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스케일은 이 텍스처가 조금 더 촘촘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핑은 단독으로 작동을 하지가 않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UV에서 벡터로 연결해 줍니다. UV에서 벡터로 연결해 주고 그 다음 벡터에서 벡터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매핑에 맞춰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Z값을 이렇게 높여주면 텍스처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촘촘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더 키워주시면 됩니다. 스케일을 키워줄 때는 꼭 비례하게 맞춰서 키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졌죠. 여기서 값을 3으로 올린다면 이전보다 더 촘촘해지게 되는 거고요. 보이시죠? 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다음에는 약간 실제 미술과 전시장 바닥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좀 반사값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로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컬러로 연결을 해주고 잠깐만. 아니네, 알파가 맞고. 여기서 지금 이 러프니스 값을 통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은 가능한데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러프니스를 좀 지워주고요. 연결을 해제해주고 제가 원하는 느낌의 러프니스를 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전시장에 가보면은 바닥이 되게 반짝반짝하면서 광이 나죠.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반짝반짝 바닥에서 빛이 나죠. 스페큘러도 좀 올려줘서 반사광을 만들어주고요. 그럼 좀 더 반짝반짝한 재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액자 부분에도 적용을 해줘야겠죠. 이 액자 부분은 특별하게 또 텍스처를 다운받기보다 이 텍스처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를 먼저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머터리얼 3라고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여기서 쉐이딩 들어가서 또 만들어주면은 맨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눌러서 머터리얼 3인 거 확인해주고 액자 눌러주고 이 부분 눌러주면 머터리얼 3라고 있죠. 요거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액자는 반짝이는 재질은 많이 안 어울리기 때문에 바닥과는 다른 재질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값들을 전부 다 유지한 채로 하나 더 똑같은 값을 가진 머터리얼을 만드는 방법은 이 부분, 여기에 New Material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옵션 값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의 단독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르면 003에서 004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003과 4 구분된 머티리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사값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반사값을 높여줘서 굉장히 매끈한 나무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거칠기를 최대한 투박하게 높여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텍스처가 만족스럽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동일한 텍스처를 썼는데 만족스럽게 들어가지가 않았죠. 요거는 여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잠시 여기서 이 오브젝트에서 노멀은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멀까지는 적용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UV 에디팅에 들어가면은 요 나무 텍스처가 들어간 이 액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이 UV를 변경을 해주면 이 텍스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스마트 UV 프로젝트 이 기능을 써서 이 UV를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깔끔하게 적용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경계 부분이 이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잡아주고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렌더 뷰에서는 지금 빛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여기서 빛을 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만들어서 여기 좀 비춰주고요. 밝기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래 하나 아니면 스팟 이 기능을 이용해서 좀 빛을 이 액자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실제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위해서 좀 어둡게 깔아주고요. 기본적인 밝기는 좀 어둡게 깔아주고 이 액자 쪽에 좀 빛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위해서는 스팟보다는 아레아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빛을 만들어주고 이게 빛을 강하게 쐬주면
이렇게 실제 미술관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약 랜턴이 이 부분에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 벽도 있다 그런다면 자, 이렇게 만약에 벽이 있다면은 위에 천장이 있다면 이 부분에 빛을 쏠 수 있는 랜턴을 만들어주고 이 빛을 적용을 해주면은 딱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술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넣을 사진은 지금 이 텍스처 넣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서 머터리얼 추가해서 이미지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꼭 쉐이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전 강의에서 예를 들었던 이 베이스 컬러에서 이 노란색 원을 눌러주고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 그 다음에 오픈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벽면에다가 아까 다운을 받았었던 벽돌 텍스처를 걸어주면은 이 부분에 이제 벽돌 무늬가 들어간 벽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Y축 부분이 조금 꺾여 들어가 있어서 좀 평면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면 이 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방금 전은 이 빛에 비추는 방향에 맞춰서 약간의 좀 이 각도가 젖어 있는데 이 빛 부분도 트랜스폼 값을 이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 값을 0으로 맞춰주면 딱 일직선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렌더를 한 장 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엔진은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EV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저는 사이클 엔진을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수는 24장. 디바이스는 GPU로 선택을 해주고요. 꼭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높은 퀄리티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됐죠? 조금 더 표현이 디테일해졌죠? 그 다음에 Shift A 눌러서 카메라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뷰 카메라 투 뷰 기억나시죠? 네.
이 부분 눌러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좀 세로로 기니까 좀 세로로 길게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렌더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맷을 결정하면 되고요. 여기서 2000, 반대로 적용돼야 되겠죠. 2000, 1000. 너무 기니까 1500 정도. 이 부분은 한 800 정도. 이 부분을 이 정도 사이즈로 맞춰서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도 포맷을 어떻게 하느냐와 어떤 구도로 찍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옵션 추가적으로 더 건드릴 부분 없고요. 그래서 렌더 이미지. 해주면 이와 같이 렌더가 천천히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자그마한 턱을 왜 만들까 사실 고민이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부분으로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났죠. 네, 약간의 이 벽 부분에 턱을 줘서 아주 자그마한 디테일을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모델링은 디테일 싸움이라는 거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렌더링이 완료가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넣어서 텍스처를 입혀준 다음에 이렇게 렌더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이 모델링 기술이 스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직접 3D 모델링을 만들고 마치 실제로 어딘가 전시회 다녀온 것처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더 뛰어난 4K 수준의 텍스처들을 넣어주고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질감들을 표현해주고 빛도 실제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빛 구성을 만들어주고 옵션 값들로 좀 더 사실적인 환경들을 표현을 해주면은 마치 실제와 같은 장소, 오브젝트, 그런 모델링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와 같이 렌더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뷰로 찍으니 조금 더 실제와 같은 느낌이 더 많이 살아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설명이 써 있고 여기에 설명 써 있고 그림 있고 하면은 실제로 여기에 다녀온 것 같은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난 파일들은 꼭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